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.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슨업 자동차에 보는 것 지입차편 박진아입니다. 이하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도 함께 할 얘기가 있죠. 네. 네, 주제가 그거예요.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. 네. 첫 번째 어떤 실수가 있죠? 일단은 우리 차주님들께서 지입차를 시작하기에 있어서 알아보는데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운수회사와 물류회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세요. 차이점을.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쉽잖아요, 언제나. 쉽고 빠르게. 쉽고 빠르게. 복잡한 거 싫잖아요, 우리. 운수는 말 그대로 넘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운수회사고요. 넘버.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개별 넘버 4.5톤, 우리나라 법이 4.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절대 개별 넘버로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법인 넘버를 이제 대여를 해서 쓰시는 개념이란 말이죠. 그 넘버라는 게 차 앞에 붙는 그렇죠. 그 노란색 번호판. 예. 네, 그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죠. 운수회사. 그렇죠. 그리고 물류회사는 말 그대로 물동량을 갖고 있는 회사. 내가 받을 물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물류회사인 거예요. 그게 혼동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. 운수회사가 물류회사도 함께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. 네, 저희처럼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운수회사, 물류회사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하나 씨 말처럼 넘버도 소유하고 있지만 유일통운에서는 물동량도 이렇게 배차 시스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도 맞고 물류회사도 맞다는 뜻인 거고요. 네.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르다. 네. 인 거네요. 그렇죠. 그 화물차 넘버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처럼 이런 뭐 물량을 갖고서 차와 물량을 같이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,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법상 넘버가요. 이제 그냥 나라에다가 우리 넘버 필요하니까 넘버 주세요 한다고 새 넘버가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. 현재 있는 넘버를 회사들끼리 나눠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 회사 재산이거든요. 그 넘버는 개인께 될 수 없어요, 절대. 네,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네요. 일단 초보자분이라면 운수회사, 물류회사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구분이 없을 때 일을 시작하면 여기는 운수회사인데 그럼 나 왜 일 안 주냐, 이거 사기 아니냐, 네. 이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많이 할 실수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째 실수는요,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넘버가 많으면 굉장히 큰 회사고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넘버가 비싸잖아요. 그럼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회사가 풍족하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회사에서 넘버를 몇 대를 소유를 하고 있건 기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회사 재산이지 기사님 재산은 아니거든요. 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넘버가 뭐 5대, 뭐 3대밖에 없는 회사예요.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라면 기사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심지어는 그 회사가 500대, 막 600대를 갖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기사님한테 혜택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. 우리가 하는 일은 넘버를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넘버는 기본적으로 장착만 돼 있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. 기본적인 옵션인 거예요. 근데 그 넘버를 달아주는 회사가 대수가 몇 대 있건 그건 중요치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넘버 대수가 아닌 거죠. 물동량인 거예요. 우리가 할 일은 물량을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잖아요. 물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비수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게 우리 일인데 이 회사가 넘버는 500, 600대, 막 2, 300대 갖고 있는데 물량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그쵸? 네.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넘버 대수가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운수업이 아니라 물류업이에요. 지입차는. 그쵸? 맞네요. 그 개념 차이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내가 넘버를 달았으면은 그 이상의 넘버는 나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차가 얼마나 잘 되는지,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하는 게 넘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. 네.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. 이 고정 물량 차량이라고 하죠. 보통 대기업 그 마크 붙어 있는 차량들을 고정 물량 차량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.
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이, 그러니까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. 나는 무조건 비수기를 피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 팩트로 갖고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어디 의지를 막 하고 싶어 하세요. 그러다 보면 브랜드가 크면 클수록 좋아하시고, 그리고 고정 물량이면 직장 생활하는 개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안정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고정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브랜드의 일을 한 코스로, 단일 품목을 운송을 하는 거를 고정 코스라고 얘기를 해요. 고정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문제는 우리는 물류라는 건 분명히 비수기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? 그 비수기라는 게 오는데 나는 그 비수기를 피해야지만 나는 산단 말이죠. 근데 생각을 해봐요. 내가 실어야 되는 물건은 한 브랜드에 한 가지예요. 그 브랜드가 비수기가 왔을 땐 어떻게 해요? 고정 물량은 화주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이 물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을 실을 수가 없는 게 고정 물량이거든요. 나는 만약에 내가 차주예요. 그 브랜드라는 A라는 브랜드가 비수기가 왔을 때 매출이 막 반으로 쪼개진단 말이죠. 그러면 못 이룬 매출을 내가 채울 수 있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는 건데,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고정 물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예,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 브랜드를 떠나서 다행히도 성수기가 틀려요.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비수기가 틀리고, 지역마다 비수기가 틀리고, 계절마다 또 비수기가 틀리게 와요. 다행인 거죠.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건데,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3-4가지 정도는 하셔야겠죠? 그리고 지역마다 한 코스만 다닐 수 없어요. 여러 지역을 다녀야지만 비수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. 이게 현실인데, 그런 말 하셨어요. 유일하게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. 굉장히 좀 그래요. 저도 설명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긴 한데, 예를 들자면 1,000만 원이다. 1,000만 원을 일으키려고 봤더니